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몸이 이상해진다면 말문이 막히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데 아무도 주변에 없다면 그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고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들수록 혹시 모를 불청객처럼 찾아올 수 있는 불행 중 하나가 바로 뇌졸중이잖아요. 갑자기 닥쳤을 때 옆에 아무도 없다면 정말 속수무책일 것 같아서 걱정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혼자 있을 때 뇌졸중이 와도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맞아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알아두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처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이 혼자 있을 때 찾아오더라도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비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깜짝 놀랄 만큼 유익하고 중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대처법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혼자 있을 때 뇌졸중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무엇보다도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손상된 뇌세포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죽어버리고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시간 안에 얼마나 빨리 병원에 도착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느냐가 예후를 완전히 바꾼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상을 즉시 알아차리고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어떻게 증상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뇌졸중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을 기억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FAST라는 건데요. F는 face, 얼굴을 말합니다. 갑자기 거울을 보는데 한쪽 입꼬리가 축 처져 있거나 웃으려고 하는데 입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밥을 먹다가 밥알이 한쪽으로 새거나 물을 마시는데 줄줄 흐르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려는데 얼굴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진다면 꼭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 표정을 확인해 보세요. 주변에 비치는 작은 거울이나 심지어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와 다른 미세한 변화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A는 아름, 팔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 젓가락질을 하는데 갑자기 젓가락을 놓친다든지 컵을 들고 있는데 힘이 없어 컵을 떨어뜨린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혹시 평소에 잘 들던 물건인데 갑자기 들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지나요? 팔을 위로 들어 올렸을 때 한쪽 팔만 스르륵 아래로 내려오지는 않나요? 이럴 때도 심각하게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질 뻔한 경험이 있다면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하지 말고 유심히 살펴보세요. 이런 증상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해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아주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신호를 보내려고 한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더라도 갑자기 힘이 빠지는 현상은 뇌졸중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S는 스피치, 말을 뜻합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또는 내 입에서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무슨 소리 하세요라고 대묻거나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말이 꼬인다면 즉시 위험 신호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혼잣말로 짧은 문장을 몇 번 반복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점심에 김치찌개를 먹었다 같은 간단한 문장이요. 말이 또렷하게 나오는지 버벅거리지 않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발음이 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즉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T는 타임,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증상 중 단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절대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증상이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미니 뇌졸중이라고 불리는 일과성 뇌어열 발작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본 뇌졸중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경고 신호와 같아서 이 역시 즉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이 뇌 손상을 최소화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뇌 손상이 심해져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증상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만약 혼자 있는데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머릿속으로 패스트를 떠올리세요. 그리고 망설이지 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119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전화기가 보이지 않는다면 스마트폰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해서 119에 전화 걸어줘 라고 말하는 연습을 미리 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미리 단축 번호에 자녀나 가까운 이웃의 연락처를 저장해두고 위급할 때 바로 누를 수 있도록 준비해두세요. 가족들에게도 비상시 연락하는 방법을 미리 알려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혹시 전화가 되지 않을 경우 문자로 도움이라고만 보내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요. 이렇게 미리 준비해두는 작은 노력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뇌졸중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이제 119에 전화를 걸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119에 전화를 걸었거나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에게 겨우 연락을 취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짧게는 몇 분, 길게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대기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마저도 우리에게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구조대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뇌졸중 증상으로 인해 몸의 균형을 잃거나 마비가 와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거실이나 방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전선이나 물건들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집안에 문턱이 높거나 미끄러지기 쉬운 매트가 있다면 미리 치워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갑자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넘어지면 머리나 다른 부위를 다쳐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몸이 휘청거리거나 어지럽다면 의자나 벽에 기대어 앉거나 가능하면 바닥에 조심스럽게 앉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옆으로 비스듬히 눕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나 의식이 희미해지더라도 구토물로 인해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구토가 발생하면 질식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바닥에 누울 때는 머리를 약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베개나 접은 옷을 머리 밑에 받쳐주세요. 이는 뇌의 압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비상시키될 수 있는 튼튼한 가구나 벽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침대 옆이나 거실 소파 옆 등 평소 동선에서 쉽게 기댈 수 있는 곳을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갑자기 찾아온 몸에 이상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 두려움이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패닉 상태가 되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호흡이 가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뇌에 더 큰 부담을 주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호흡을 천천히 해보세요. 코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숨을 쉬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4초간 들이쉬고 6초간 내쉬는 식이죠. 나는 괜찮다, 도움이 오고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되뇌는 것도 중요합니다. 옆에 좋아하는 그림이나 가족 사진이 있다면 그것을 보면서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해 보세요. 평소 즐겨 듣던 편안한 음악을 떠올리거나 마음을 안정시키는 주문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조용히 기도를 드리는 것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마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은 혈압을 높이고 뇌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옆에 세 번째는 편안한 옷을 입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목을 조이는 옷이나 허리를 압박하는 벨트 등은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있다면 풀고 단추가 있다면 몇 개 풀어서 몸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특히 목 주변의 압박은 뇌로 가는 혈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옷이 너무 몸을 압박하고 있다면 호흡에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혼자서 옷을 푸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해주려고 노력해보세요. 몸이 편안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호흡도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의학 정보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응급대원들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질문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앓고 있는 질환은 없는지,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 복용하고 있는 약은 없는지,
알레르기는 없는지 등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경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의식이 불분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자신의 건강 정보가 담긴 비상카드를 미리 만들어 지갑이나 휴대폰 케이스 또는 현관 근처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카드에는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혈액형, 주요 질병, 복용약물, 이름과 복용량, 알레르기 유무, 그리고 비상연락처, 가족, 보호자 등을 자세히 적어두세요. 가능하다면 최근에 찍은 CT나 MRI 영상이 있다면 그 정보와 병원 연락처를 함께 적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두면 응급 상황 발생 시 의료진이 빠르고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어 최적의 처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집 현관문 안쪽에 응급 상황 시 이 카드 확인이라는 문구를 큼지막하게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냉장고 문에 붙여두는 것도 응급대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구역 호흡. 마지막으로 주변 환경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도움을 요청할 만한 이웃이 있다면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창문을 두드려서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배를 누르기 힘들다면 벽을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큰 소리를 내려고 애쓰기보다는 짧고 반복적인 소리를 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집안에 있는 물건 중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냄비나 프라이팬 등을 두드려 소리를 내는 것도 좋습니다. 바닥에 물건을 떨어뜨려 큰 소리를 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뇌졸중 증상으로 인해 어려울 수 있지만 작은 시도라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집과의 비상연락망을 미리 만들어두고 혹시 제가 힘들 때 초인종을 길게 누르거나 창문으로 손수건을 흔들며 와서 봐주세요 하고 미리 부탁해두는 것도 우리 나이에는 중요한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대가 올 때까지의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뇌졸중이 왔을 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즉각적인 대처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혼자 뇌졸중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죠. 무엇보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뇌졸중의 초기 증상을 빠르게 알아차리는 것. 바로 페이스트였습니다. 얼굴 비대칭, 팔, 다리 힘 빠짐, 어눌한 말투, 이 세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망설임 없이 119에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음성 명령으로도 전화를 걸 수 있으니 미리 연습해두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페이스트 원칙은 단순히 외우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얼굴을 확인하고 팔을 들어보는 등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100일구가 오기까지의 그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도 배웠습니다.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한 곳에 앉거나 가능하면 옆으로 눕는 자세를 취해서 혹시 모를 구토물에 의한 기도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심호흡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노력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할 수 있다. 나는 강하다.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은 우리의 뇌와 몸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어 상황을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목을 조이는 옷이나 답답한 옷은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요소는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요 질병이나 복용약물, 알레르기 정보가 담긴 비상카드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상카드는 우리 자신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이 카드 한 장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비상시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미리 알려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지혜로운 방법들입니다. 평소에 건강을 잘 관리하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들을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몇 번 더 보시면서 익숙해지도록 노력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도 이런 비상 상황 대처법을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한다면 어떤 위기 상황도 더 용기 있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언제든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과 가족, 그리고 백일구와 같은 든든한 사회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작은 준비와 노력이 모여 큰 희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아주 작은 변화가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지식들이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 어떤 나이에도 최고로 멋진 인생을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